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1월 14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법원에 의해서 처음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 성추행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재판에서 나온 결론은 아닙니다. 이 성추행 피해자의 또 다른 재판에서 나온 결론인데, 해당 재판부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인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시 비서실 안에 있었던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의 당사자이자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관련 사건 재판 선고일이 오늘이었는데요. 해당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이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실까지 언급한 것입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동료 여성인 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이 비서실 직원 정모 씨는 고 박원순 시장의 의전을 담당하기도 했고 일정 관리까지 했던 비서실 직원입니다. 자, 그런데 작년 총선 전날이죠. 총선 전날 4월 14일에 이 비서실에서 한창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식을 가진 이후에 이 술 취한 동료 A 직원을 데려다 준다라고 하면서 서초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서 성폭행한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이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는 사건 다음 날인 4월 15일에 정 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이후 약 6개월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 재판에서 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언급이 됐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이 피해자인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 자, 줄여서 PTSD를 겪었다라고 주장을 왔는데, 이 가해자 정 씨는 이 사람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된 이유는 이 사건 때문이 아니라 박 전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 피해를 당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부로서는 불가피하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 여부, 그러니까 이 성추행 사실과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간의 어떤 연관성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박원순 시장이 사망함으로써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고 재판도 열리지 않았는데 엉뚱한 사건에서 이 성추행 사건을 들여다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 피해자 A씨가 제출한 병원 기록, 그리고 상담 기록,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이 지속적으로 보내왔던 문자 메시지 등의 자료를 전부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가 그것을 살펴보고서 판단을 내렸는데, 자, 오늘 재판부는 어떻게 언급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박원순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 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냈고 냄새에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 라는 등의 문자를 받았다.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박원순은 피해자에게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 갈 수 있다 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여러 차례 있었다. 또 2019년 1월쯤 비서실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한 이후에도 박 전 시장이 성관계 이야기를 했다는 식의 진술에 비춰볼 때 A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나 재판부는 이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박원순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나 이 같은 사정이 피해자 외상후 스트레스의 직접 원인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이 성폭행 범행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라고 하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피고인 정 씨에 대해서도 2020년 4월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을 진술하기 전에 오랫동안 신뢰했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 배신감, 수치감 등을 느끼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재판이 끝난 후에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하나의 사건으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사건으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 부분을 면밀히 판단해 주시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 피해자 A씨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이 정부 안에서 막강한 권력자죠. 그런 사람으로부터 장기간 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것도 고통스러운데 같은 직장 안에서 성폭행 사건까지 당했으니 얼마나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최강 권력자인 박원순 시장을 고발하는 용기를 내고 이 사건을 공론화시킨 점, 저는 이 점에서 이 피해자 A씨 정말 박수받을 만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김재련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2차 가해를 멈춰달라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얼굴이 담긴 동영상과 실명, 전신 사진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상태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와 영상물을 외부에 제공한 자가 누군지 확인해서 징계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 피해자는 평범하게 출근해서 주어진 일을 처리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퇴근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보통의 삶을 잃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혹시라도 딸이 나쁜 맘을 먹을까봐 하루도 편히 잠을 자지 못한다.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공감과 연대를 보내주고 피해자가 다시 보통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2차 가해를 중단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친문 지지자들이죠. 이들의 선택적 분노에 대해서 저는 참 분노하는데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마치 이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가는 이런 막말을 쏟아내고 여기서도 언급했듯이 이 신상까지 공개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런 재판부의 언급 때문에 또다시 경찰의 부실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이죠. 박 전 시장의 이 성추행 의혹,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묵인 의혹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 TF팀까지 구성해서 약 5개월간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 부족으로 수사를 마무리했고 피해자 측은 이것은 경찰의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여성 인권을 외쳐온 여성단체가 도대체 여성을 위한 단체가 맞느냐라는 이런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윤미향 사태를 통해서 과연 정의기억연대라는 단체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어떤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이런 단체인가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의 피소 사실을 이 여당 측에 유출한 사람이 바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상임대표였던 김영순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여성단체를 거쳐서 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던 남인순
민주당 의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그리고 남인순 의원은 네, 서울시 젠더 특보로 있는 네, 모 직원에게 또 이 사실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원순 시장 귀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참 이 친문 진영의 어떤 이중성, 선택적 분노, 이런 것들이 참 드러났던 이런 사건입니다. 네,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직접적 수사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마는 재판부의 이런 결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피해자가 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